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색채론, 색의 구조, 컬러 윌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색의 진행, 컬러링 할 때 어떤 색으로 진행되는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뒷받침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수초에서의 터치라든지 물 조절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러한 이제 컬러 휠, 바퀴같이 생겼죠. 이걸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원색, 붉은색, 또 파란색, 옐로색이 기본 원색,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하죠. 예, 이런 색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는 컴플리멘터리 컬러, 보색이라고 하죠. 빨간색의 보색은 녹색, 파란색의 보색은 오렌지, 옐로의 보색은 바이올렛.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색이 이제 기본색입니다. 이런 색은 채도로 볼 때는 이제 고채도죠. 그러니까 채도라는 건 그때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색이 농도가 높은 거, 많이 섞인 거, 색깔이 많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물을 섞게 되면은 색깔이 옅어지죠. 채도가 떨어집니다. 또 다른 색깔을 섞다 보면 탁해지니까 채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흰색과 검정색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가면 흰색, 화이트에 가까워지고요. 먼 쪽으로 가면은 블랙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어떤 개체라든지 풍경을 처리할 때 먼 쪽은 수채화해서 물을 섞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옅게 해서 칠해주고 어두운 쪽은 그 주변에 있는 색깔을 섞어줘서 탁한 색을 만들어서 탁하지만 이제 탁하지 않게 좀 물 조절해야겠죠. 어쨌든 그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섞어줘서 채도를 떨어뜨려서 어두운 쪽을 칠해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색깔들을 썼을 때 그 뒤쪽에 혹은 옆쪽에는 어떤 색깔들이 올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하나 링이 있죠. 그 다음 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링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개체나 풍경을 그릴 때 내가 이를테면 그린을 썼다. 그럼 그 옆에는 어떤 색을 받쳐줘야 될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린을 썼을 때 그린은 녹색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옐로우가 섞일 수도 있고 블루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쪽에는 한 가지 이상의 색깔이 섞인 색깔을 써줄 수 있죠. 달리 얘기하면은 채도를 살짝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고채도에서 중채도, 저채도로 나가면서 그림을 그려준다. 그것은 채도의 아, 높낮이를 레벨을 달리 해줘서 그로 인한 눈으로부터 거리가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서 원근을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어, 시각적인 효과의 그 어, 원리죠. 그래서 이제 노랑이랑 섞이면은 옆에 있는 섞이면 올리브가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색은 이제 그 블루하고 섞이면은 약간 블루하고 그린이 섞인 색깔들이 오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올까요? 그 뒤에는 올리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린에 세피아라든지 그런 색깔들이 섞인 거기 때문에 그 뒤쪽에 채도보다 이거보다 더 이제 떨어진 시엔나 계열 색깔, 고동색이라고 하죠. 옐로우 오커 이런 색이 올 수 있습니다. 시엔나 계열이. 그러면은 옐로우 쪽에는 뭐가 올까요? 옐로우 쪽에는 뒤쪽으로 가면서 이 톤이 한 톤 떨어진 엄버 계열의 색깔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동색, 옐로우 오커라든지 시엔나 이런 것들이 오고 반대로 옐로우하고 올리브가 섞인 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케이션에서 위치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위치에서는 만약에 개체를 그린다 했을 때 옐로우 칠하고 옆에는 올리브가 있고 여기는 뭘 쓸까요? 옐로우하고 올리브가 섞인 색깔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옐로우는 고채도고 이건 중채도가 되죠. 자연스럽게 조금 눈에서 멀어집니다.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덜 튀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올까요? 그 뒤에는 시엔나 계열 뒤에 세피아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피아하고 고동색 옐로우 어커가 믹스된 색깔을 써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색을 사용해 준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반대편을 보실까요? 예, 이건 무슨 색일까요? 세피아에 바이올렛이 섞인 겁니다. 세피아는 초콜릿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콜릿은 이제 세피아보다는 조금 다른데 거의 같은 계열의 색입니다. 거기에 바이올렛이 섞였죠.
그럼 이쪽에 오는 색깔과 이쪽에 오는 색이 거의 같습니다. 결국 그거는 색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써주는데 결과적으로 입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색깔의 어떤 어, 이동, 로케이션 따라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밝은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은 덩어리를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에서 코드라든지 음악에서 피아노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드의 그 화음이 안 맞으면요. 불협화음이 나죠. 그 음악이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에 어울리는 그것을 이제 음악에서는 화음 코드를 만들었고 이 색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색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로케이션이 자연스럽게 그 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렌지를 볼까요? 오렌지 뒤쪽에는 어떤 색깔이 받쳐줄까요? 약간 어두운 쪽으로 오면 시엔나 갈색 같은 거죠. 오렌지에다가 약간 어두운 색이 살짝 섞이면은 시엔나고요. 그러면은 오렌지 옐로가 섞인 이 정도 중간쯤에 뭘까요? 옆에 있는 시엔나 갈색 계열이 오니까 역시 시엔나 계열이 같이 올 수 있고요. 시엔나는 이제 갈색입니다. 그럼 레드 뒤쪽에는 뭐가 붙을까요? 레드 뒤쪽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붉은색이니까 이 색은 붉은색은 기본적으로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Fe 철을 함유했는데 철이 오래되면 이제 산화되죠. 산화되면 이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붉은색과 갈색은 거의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갈색 시엔나 계열 갈색도 이제 한국말로는 갈색이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엔나, 뭐 라이트 시엔나, 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나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한국말로 갈색. 그 뒤에는 세피아라는 색깔이 오겠죠. 결국 이쪽으로 가면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외곽으로 빠지면서 블랙에 가까워지고 어둠에 가까워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화이트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외곽을 커버해주는 색깔들은 굉장히 어둡죠. 예. 블랙이 많이 섞인 색깔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둠 쪽으로 어떤 물체를 처리할 때 빛을 등지고 있는 쪽에는 이런 식으로 어두운 쪽의 계열의 색깔이 올 수밖에 없고 오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색이 이렇다 하더라도 어두운 쪽의 처리는 이 정도의 색깔로 처리해진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이거는 한번 몇 번씩 한번 그려보시면서 댁에서 완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보색의 관계를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붉은 계통의 옐로 계통의 색깔 어떤 물체를 그린다. 이를테면은 뭐 장난감이다. 플라스틱으로 된 뭐 장난감이다. 그랬을 때 어둠 쪽에는 자연스럽게 바이올렛 계열을 써주시는 게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보색 대비이기 때문에 더 많이 꺾어져 보이고 또 이게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색깔이 그리고 또 풍요로워 보이고요. 그린이란 물체를 어떤 썼을 때는 반대쪽에 뭘 써야 될까요? 레드를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때 말씀드린 눈에서 먼 쪽은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써주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색깔을 써주겠죠? 예, 세피아라든지 시엔나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오렌지는 어떨까요? 오렌지를 색깔의 어떤 귤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라스틱 모델이라든지 그런 걸 썼을 때 반대쪽에 오렌지 색깔의 개체 어두운 쪽은 어떤 색깔이 올까요? 블루가 오는 게 아니라 블루에서 뒤쪽 채도가 떨어진 이런 쪽으로 레드 바이오시라든지 프로시안에다가 세피아 초콜릿이 섞인 색깔들이 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보링해 보일 수 있는 약간 지루할 수 있는 파트인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실기력을 색채력, 색감을 색칠에 들어가는 채색 능력을 향상시키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붉은색의 그린으로 가면서 녹색으로 가면서 보색 어떤 색깔들이 오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레드 주변에 있는 색깔을 먼저 쓸 수 있겠죠. 레드 주변에 어떤 색깔인데 위에서 볼까요? 오렌지가 있죠? 바이올렛이 있습니다. 자, 오렌지가 있고 레드 바이올렛 주변에 있는 색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옐로라고 그랬는데 옐로는 오렌지가 되려면은 레드하고 옐로가 섞였을 때 오렌지가 오기 때문에 퍼머넌트 옐로, 약간 짙은 옐로도 올 수 있습니다. 사과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레드 바이올렛은 뭘까요? 레드 바이올렛은 레드 쪽에서 어둠 쪽으로 붉은색에서 어둠 쪽으로 넘어갈 때 레드 바이올렛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렌지 다음에는 어떤 색깔이 오실까요? 오렌지는 옐로우하고 레드가 섞였기 때문에 당연히 옐로우를 쓸 수 있고요. 옐로우 같은 경우는 옆에 라이트 그린, 이쪽 그린이 있기 때문에 옐로우와 그린이 섞인 연두색이죠? 연두색을 쓸 수도 있고요. 레드 바이올렛, 붉은 보라색 옆에는 뭐가 올까요? 붉은 바이올렛은 올리브 계통, 또 블루가 올 수도 있고요. 이쪽에 블루가 올 수도 있고 그린 계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옐로우 옆에는 어떤 색깔이 올까요? 이쪽에 그린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그린, 연두색이 올 수 있고요. 올리브 그린, 올리브는 올리브 열매 색깔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그린, 연두색에서는 뭐 그린 쪽으로 색 그린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색깔의 정도가 이제 색 그린이 있고요. 비리디안이라는 약간 짙은 그린이 있고요. 이건 연한 그린이기 때문에 짙은 그린을 넘어가는 중간대 색깔이 올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블루와 올리브 다음에는 그린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색깔이 올까요? 블루하고 그린이 섞인 중간 단계의 색깔이 올 수가 있겠죠? 다크 그린, 비리지한 계통의 색깔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넘어가죠. 이와 같이 레드에서 그린으로 넘어갈 때 어떤 색을 중간에 써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럼 이쪽을 어두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쪽을 밝은 부분이라 생각해서 사과를 그릴 때 밝음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이와 같은 색깔이 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번 시간이나 아니면 그 채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올리브나 블루 이런 색깔들이 어두운 라인 계통에 많이 오죠. 세피아라든지 다크 그린이라는 거요. 예. 여기까지 레드에서 그린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에서 오렌지로 넘어가는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블루에서 오렌지로 넘어가는 단계는 블루 옆에 어떤 색을 쓸 수 있을까요? 그린 계통의 색을 쓸 수 있겠죠? 예, 블루 옆에 그린이 있기 때문에요. 자, 블루에서 오렌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블루 옆에 어떤 색깔들이 올 수 있을까요? 블루 옆에 녹색이 있고요. 혹은 올리브라든지 바이오렛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색깔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블루 다음에는 그린이나 바이오렛을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린 옆에는 뭘 쓸까요? 그린 옆에는 올리브 그린이 있으니까 올리브 그린을 쓸 수 있겠죠. 같은 계통이죠. 이게 지금 오렌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리브에서 오렌지로 넘어갔으니까 중간에 색 옐로우도 쓸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올리브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뭘 쓸까요? 올리브 다음에는 올리브라는 색깔이 그린에 옐로우를 섞었는데 옐로우에서 약간 어두운 쪽에는 세피아라든지 약간 고동색 이런 계통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바이올렛을 보라색을 썼을 경우에 그 옆에는 무슨 색깔이에요? 바이올렛 옆에는 이제 바이올렛이 이제 붉은 바이올렛이 오겠죠. 지금 이쪽에서 오렌지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오렌지 쪽으로 가려면은 지금 레드가 있죠. 그럼 레드에 보라가 섞이면은 레드 바이올렛이 오겠죠. 레드 바이올렛 다음에는 오렌지로 가기 전에 레드 색깔이 오겠죠. 뭐 크림슨 레이크는 붉은색 계열 중에서 약간 짙은 레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라는 약간 형광색 나는 레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보색이라는 건 보색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오는 이런 색들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색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오는 색들을 중간에 써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 원리죠. 그 다음에는 옐로우를 볼까요? 옐로우에서 바이올렛 보색 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색깔들이 올까요? 그럼 이쪽에서 볼까요? 예, 옐로우에서 바이올렛 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색깔을 쓸까요? 옆에 오렌지가 오고요. 그 다음에 레드 계통의 색깔 시엔나 이런 게 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렛 뒤쪽으로. 그러면 옐로우에서 어떤 물체가 노란색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물체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두운 쪽에 이쪽으로 보색 쪽으로 하면서 약간 어두운 쪽을 처리하게 된다면은 옐로우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오렌지, 그 옆에는 시엔나 계열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통.
세피아라든지 세피아에다가 퍼플, 프러시안 블루 섞인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이런 색깔들을 써줄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이 약간 복잡한 듯 하지만 이 세 개의 흐름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색깔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런 색깔이 뒤를 받쳐준 색깔,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나. 그리고 그 원색들과 보색 사이에 관계, 그리고 개체나 풍경을 그릴 때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또 원색에서 보색 계열로 갔을 때 중간에는 어떤 색깔들이 오나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이 컬러 휠 안에 자연스럽게 기본색이 보색 쪽으로 갈 때는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색깔들을 써준 차례차례 이제 섞어가면서 쓰면 되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우에는 다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붉은색과 파란색, 옐로색이 물을 섞였을 때 어떤 식으로 명도 조절이 되고 또 채도 조절이 되는지 제가 한번 터치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물을 전혀 섞지 않은 상태죠. 물을 조금 섞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을 섞었을 때요, 위쪽으로 가면서 농도가, 물감에 대한 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물을 많이 섞다 보니까 색깔 양이, 빨간색 물감량이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밝아지죠. 명도는 올라가고 반대로 채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채도하고 무조건 채도라는 게 탁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 그 고유색이, 원색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양이, 그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눈에서 먼 쪽에 빛을 받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수초화해서는 물을 많이 섞어서 칠해준다는 걸요. 이런 상태에서 다른 색깔을 믹스해서 눈에서 먼 쪽을, 빛 받는 쪽을 이제 칠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블루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같은 이제 파란색이지만요. 죄송합니다. 예, 예, 파란색이지만 물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그 하늘색이라고 하나요? 네, 네, 컴포즈 그린의 컴포즈라는 거는 이제 약간 흰색이 섞였다, 시크릿하다, 뭐 이런 색깔입니다. 거기 이제 화이트가 섞인.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물을 많이 섞게 되면 채도가 떨어지면서 밝은 쪽에는 화이트에 가까워진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이런 색깔들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빠지면서 화이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결국 어떤 눈에서 먼 쪽에서 보라색 물체의 눈에서 먼 부분을 처리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와 같이 물을 많이 섞인 레드, 물을 많이 섞인 블루를 섞어서 칠하는 거고요. 아니면 보라색에다 물을 많이 섞어서 거기에 맞는 채도에 맞게 칠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2주 전서부터 그 채색의 원리 이런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원리가 이런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옐로우를 칠해 보겠습니다. 자, 옐로우의 색깔의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반사가 좀 되네요. 예. 역시 노란색이 퍼머넌트 옐로우입니다.
물을 많이 섞을수록 화이트에 가까워지죠. 예, 역시 눈에서 먼 쪽에 어떤 그린 연두색 물체의 눈에서 먼 쪽, 빛을 많은 쪽에 처리할 때는 이렇게 블루와 옐로우가 섞인, 물이 많이 섞인 이 정도의 저채도의 색깔로 그런 부분을, 빛받는 쪽을, 눈에서 먼 쪽을 처리해 준다는 것. 그래서 원근을 만들어 줘서 거리감에 따른 덩어리를 처리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더 이제 첨가해서 이해해 주실 게, 어떤 사람이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다, 그런 인체를 수채화로 칠한다 그랬을 때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있습니다. 노란색 티셔츠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이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죠. 다른 색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빛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란색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솔리디티라고 하죠. 그 표면의 단단함, 그러니까 쇠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털실, 플라스틱에 따라서 반사율이 다르죠. 또 그 고유가 가지는 색깔, 빨주노초 하는데 파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주변색을 써준다든지 그런 색깔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이쪽에서 말씀드린 색의 변환, 어떤 색을 쓸 때 그 주변에 있는 색깔들을 갖다가 눈에서 먼 쪽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계열의 중채도 계열을 갖다가 주변에 써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어떤 인물을 그릴 때 어두운 쪽으로 넘어가면서 노란색에서 반대쪽 보색 계열의 중채도 색깔들을 어두운 쪽에 써주면 되겠죠. 예, 그것이 정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채색을 해 들어간다는 거, 그게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그림은 그림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꼭 이해하시고 그것을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또 제가 개체묘사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붓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초화에서 붓터치는 보통 적당량의 물을 섞어서 하는 그 터치 면을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번지기라고 하죠. 웨딘 웨시라고 하는데요. 미국 말로는, 그러니까 번지는 기법을 사용해서 보통 이제 풍경을 많이 그릴 때, 밑색을 줄 때, 그럴 때 많이 쓰죠. 그러나 이제 어떤 학구적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랄까 시간상의 문제, 아니면 약간 덜 아카데믹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각별하게 따로따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엔 이제 드라이한 터치가 있죠. 드라이한 터치는 이제 어떤 기법 같은 거, 털실이라든지 트리에서 이파리라든지 뭐 헤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할 때 보통 밑색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붓을 말린 붓 끝으로 아주 세밀하게 여러 라인을 한꺼번에 해줄 때 보통 그렇게 쓰기 하죠. 이와 같이 이제 보통의 붓터치는 이쪽에 이제 붓 방향이 이쪽으로 갔을 때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손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야겠죠. 반대로 하면 안 되겠고요. 붓글씨 쓰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긴 물체 같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육도 운동 방향, 보통 이제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을 위주로 해서 그리면서 15도씩 약간 틀어서 이렇게 감아주는 터치를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를 그릴 때 구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약간씩 틀어진다든지, 뭐 그 다음에 겹쳐 들어가는 선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 크로스되는 그런 터치나 그런 선은 갖다가 약간 부적절하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메인 형태를 따라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틀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젖어 있는 표면에다가 약간 번지기 같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관계, 뭐 어떤 밑색의 원경의 뭐 스모그 같은 거라든지, 보통 이제 풍경할 때 이제 구름이라든지 구름이 이제 시야에 따라서 이제 먼 쪽에 있는 구름, 가깝 이쪽의 구름, 그런 거를 이제 그릴 때 주로 이제 이렇게 번지기라든지 뭐 파도라든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드라이 터치인데요. 거의 뭐 풍경에서 나무라든지 어떤 브랜치 가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밑색을 다 깔아주고 들어갈 때 이렇게 드라이한 터치를 이용해서 약간 주변과 다른 느낌을 한 번에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때 이제 많이 쓰고 합니다. 자, 오늘은 색의 원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색이 보색 관계에 있는 색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해 가면서 중간에는 어떤 색들이 오나, 그것은 색상환에 있는 주변색이 움직이는 거, 어둠 쪽으로 가면서 중채도 저채도 쪽으로 가면서 반대쪽에 있는 색들을 섞어준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섞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채도 저채도 아까 또 말씀드렸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색깔 고유색이 빠지면 저채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수채화에서는 물을 많이 섞게 되면 채도가, 물 색깔의 농도가 빠지기 때문에 저채도가 되고, 빛을 받는 눈에서 먼 쪽은 이렇게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옅은 색을 써주면서 또 옅은 색이 서로 믹스되면서 만들어지는 색깔을 써줘야 된다. 눈에서 가까운 쪽은 어두운 계열의 색깔, 원색의 어두운 계열의 색깔, 중채도에 오는 색깔을 섞어줘서, 아니면은 원색과 원색을 섞어줘서 어두운 쪽의 색깔을 써줘서 밝음과 어둠의 거리를 만들어서 원글을 만들어줘서 덩어리 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터치는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터치. 이렇게 흘리기라든지 드라이한 거는 이제 풍경 그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풍경을 그 채널에 올리면서 따로 세퍼레이트해서 나중에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손을 풀면서 국화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연필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드로잉 기초를 4주 동안에 기초적인 것을 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선 연습, 또 구를 만드는 거, 또 변형된 형태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의 실기력이 늘지 않을까? 네, 일주일에 30분 정도 수업 가지고는 그렇게 눈에 띄게 늘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연습 부족이죠. 연습 부족을 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그린 그림이 있으면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운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직접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뭐 본인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한테 그 그림을 보내주신다든지, 그러면은 아니면 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림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필 대색 능력이 늘어야지 수채화라든지 유화라든지 아크릴이라든지 풍경을 그리든지 거기에 대해서
빛 관계를 갖다 정확히 만들어 들어가면서 실기력이 늡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스케치를 그따 국화를 해본 거를 갖다가 보여드린 거고요.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어떤 개체를 보고 연필로 어둠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실 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또 이제 거기서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트라이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빛 관계 기하면체에서 제가 말씀드린 빛 관계를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려 주실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미스테이크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또 이제 댓글을 올리고 채널에 남겨주시면은, 아니면 또 그림을 보내주시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그다음 피드백을 받고, 또 이제 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프랙티스 하다 보면은 그 자기의 이제 그 어떤 잘못된 점을 갖다가 먼저 이제 캐치하면서요, 실력이 향상이 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색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색채 구조, 색의 변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나가는 말로 어떤 그 데생에 대해서 프랙티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린 국화를 갖다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